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오래갈 관계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특히나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격이 고약하지만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그 고약한 성격에 익숙해져 버린다. 못생긴 얼굴도 자꾸 보면 정들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물론 경악하겠지만 점차 충격이 사라지면서 미리 숙고해서 불쾌감에 대비하거나 견딜 수 있게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무리한 부탁을 수용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다. 삶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건 필요하다. 특히나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중한 시간만 좀먹는 엉뚱한 일들이 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들에 얽매여 있으니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당신은 남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만 하는데 남들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를 배려하려다가 정작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다. 서로의 배려를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뭐든 지나치면 망치는데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다. 적당한 선을 지켜야 호의와 존경이 유지되고 소중한 감정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해도 거리를 두고 미워도 곁을 주어라. 친구도 적도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친구들을 신뢰하되 내일은 그들이 적이,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대비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들 손에 나중에 가장 처참한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쥐어주면 안 된다. 반면에 적들을 향해서는 화해의 문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고결한 관용의 문이라면 더 안전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복수했다가 지독한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한 악한 타격에 대한 통쾌함은 이내 슬픔과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허물없이 지내지 말라. 친밀함을 무례함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친밀한 관계를 조심하라. 이용하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친밀해지면 상대에게 발휘했던 탁월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존경심도 잃는다.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찬란하게 빛난다. 신성함에서 격식이 필요한데 친해질수록 무시하게 된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다. 말하지 않고 두어야 더 좋았을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윗사람은 불쾌해하고 아랫사람은 불편해한다. 특히나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해지는데 상대의 호의를 의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친밀함은 천박함으로 변질되기 쉽다. 트집 잡는 이들을 멀리하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이들과 어울려라. 비난하지 말라. 사사건건 흠잡는 음울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천성이 그런 것이다. 매사에 악담이다. 이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할 거라고 저주한다. 잔인함 이상의 비열함이다. 그들은 파편을 들보로 둔갑시켜서 상대의 눈을 찔러댄다. 그들은 언제든 낙원도 감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관이다. 거기에 쓸데없이 열정이 더해지면 문제를 극단까지 몰아간다. 반대로 심성이 고귀한 사람은 상대가 잘못해도 항상 변명의 여지를 주면서 정확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실을 눈감아준다. 열심히 배우려면 뛰어난 이들과 교류하고 재능을 펼치려면 평범한 자들과 어울려라.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자질이 훌륭할수록 더 유명하다. 그 경우에 그는 항상 주역을 맡고 당신은 조역을 맡게 된다. 당신이 주목받을 때는 그가 없을 때뿐이다. 다른 별들 사이에 홀로 있을 때 밝게 빛난다. 해가 나오면 달은 빛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 영악한 여신 파불라도 이런 식으로 군신에게 돋보일 수 있었다. 시녀들에게 다 추하고 허름한 옷을 입혔던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쁜 동료 때문에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명성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서도 안 된다. 당신이 아직 성장 중이라면 탁월한 이들에게 매달려야 하지만 출세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가 스승이면 놀면서도 배울 수 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우리는 타인과 교제하면서 지식을 얻고 대화하면서 문화를 배운다. 그러니 친구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담소의 즐거움과 학습의 이득을 균형 있게 섞어라. 영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말하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들으면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궁신들의 저택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곳이 허영심의 궁전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함이 녹아있는 무대여서다. 거기 사는 군주들은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고귀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최고로 훌륭하고 고귀한 지혜의 궁정학교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은 것을 다 믿지 말라. 칭찬은 신중하게, 비난은 훨씬 더 신중하게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우리는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정보에 더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귀는 진실의 영문이며 거짓말의 정문이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들리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멀리서 오는 진실은 그 소식을 전달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이 담기며 십중팔구 왜곡된다. 열정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그 색채로 칠한다. 항상 기분이 묻어오는 것이다. 따라서 칭찬하는 소리는 아주 신중하게 듣고 비난하는 소리는 훨씬 더 신중하게 들어라. 전달자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보다 몇 걸음 앞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침착하게 숙고해서 과장되고 그릇된 것을 걸러내야 한다. 친구를 잘 선택하라. 살에서 중요한 선택인데도 대개는 우연히 만난다. 친구를 잘 선택하라. 이성이 행운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친구는 호감을 넘어서 깊은 안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도 사실은 제일 허술하게 이뤄진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 평가되니 현자와 바보는 절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우정의 증거로 부족하다. 그것은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심심풀이 담소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가짜 우정은 즐거울 뿐이지만 진짜 우정은 생각과 동기를 자극한다. 진짜 친구를 찾기 힘들고 대부분이 행복할 때만 같이 어울릴 친구들이다. 그런데 진짜 친구의 통찰력이 다수의 선의보다 유익하다. 따라서 친구를 우연히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현명한 친구는 성가신 일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성가신 일을 만든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우정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불행한 사람은 피하라. 불행은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불행이 뒤따라온다.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불행한 사람은 피하라.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주변으로의 전파력이 전염병처럼 강력하다. 작은 불행조차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반드시 더 큰 재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이다. 카드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패를 버릴 때를 아는 것이다. 지금 으뜸패인 제일 작은 카드는 이전에 으뜸패였던 제일 큰 카드보다 중요하다. 뭔가 의심스러우면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 어쨌든 그들이 조만간 최후의 승리를 거둘 테니까. 사소한 일은 내버려 두어라. 신경 쓰다가 문제만 키운다. 별일 아닌 일을 문제거리로 만들지 말라. 세상 만사가 누구에게는 비방거리이듯 누구에게는 골칫거리다. 그들은 매사를 부풀려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분쟁거리나 비밀로 만든다. 골칫거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한다. 흘려버려야 할 일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 중요한 일도 방치하면 별일 아닌 게 되고 사소한 일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애초에 제쳐두면 쉬운데 나중에는 그러기가 어렵다. 때로는 약이 병을 키운다. 그러니 내버려두는 것도 종종 필요하다. 자아도취적인 대화를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당신 자신만 경청하지 말라. 남들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마음에 들어도 소용없다. 자신에게 도취한 대가는 경멸이다. 남에게 기울여야 할 신경까지 자신에게만 쏟는 격이다. 자기 마음을 말하면서 스스로 경청하는 건 잘 되지 않는다. 혼잣말이 우스꽝스럽다면 남들 앞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만 경청하는 모습이 2배로 바보 같다. 대단한 사람들의 약점은 내가 말했듯이라거나 맞죠? 그 같은 말을 남발해서 청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매 문장마다 아첨과 박수를 받으려 들어서 현명한 사람들의 인내를 극단으로 몰아간다. 쩌렁쩌렁 울리게 전체하는 말해봐야 매 단어마다 브라보. 뿔을 갈구하는 대화는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경쟁하지 말라. 이겨봐야 상처뿐인 영광이다. 경쟁하지 말라. 경쟁은 어쨌든 신뢰에 흠집을 내고 그 틈에 경쟁자들이 비난을 쏟아부어 당신을 위태롭게 하며 기회를 잡을 것이다. 정직하게 수행되는 전쟁은 거의 없다. 경쟁자들은 예의상 숨겨줄 수 있는 잘못들까지 들추서 폭로한다. 경쟁자가 없는 사람이 오래 명성을 유지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잊혀진 스캔들도 되살아나고 해묵은 잘못들까지 파헤쳐진다. 경쟁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가 결국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게 된다. 그렇게 무기를 남용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대개는 그렇다. 적들은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 캐캐묵은 수치들에서 먼지를 떨어내고 들이민다. 호의적인 사람들은 늘 평온하다. 그들은 명성과 품위를 유지한다. 아무 것에나 감탄하지 말고 진짜 고상한 취향을 길러라. 취향을 높여라. 취향도 지성처럼 훈련되는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 흥미가 많아지고 기쁨도 커진다. 숭고한 정신은 취향도 고상하다. 위대한 정신이 만족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수입이 크면 크게 베어 물듯 고귀한 정신은 고귀한 것과 어울리나 그 앞에서는 가장 용감한 자도 떨고 가장 완벽한 자도 자신감을 잃는다. 이때 진짜로 고귀한 취향은 적으니 아무 것에나 감탄하지 말라. 취향은 교류를 통해 전달되기에 고상한 취향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행운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사를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 건 돈키호테처럼 엉뚱한 것보다 더 혐오스럽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전능한 신이 또 다른 세계와 우상들을 창조해서 자신들의 방탕한 환상을 만족시켜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비밀을 남겨두라. 비밀이 하나도 없는 관계는 위험하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할 뿐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사랑, 우정, 혈연 등 아주 친밀한 관계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도 늘 비밀의 영역을 남겨두어야지 안 그러면 우호관계의 법칙은 파괴되고 만다. 친구 사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항상 비밀을 남겨두어야 한다. 매사에 좋은 면을 보아라. 단 것을 모아야 꿀이 되고 쓴 것을 모으면 독이 된다. 매사에 좋은 면을 보는 것은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만 누리는 행운이다. 꿀벌은 꿀을 모으려고 단 것으로 달려들고 뱀은 독을 모으려고 쓴 것으로 달려든다. 취향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은 좋은 면을, 나쁜 사람은 나쁜 면을 주시한다. 장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 특히 책에서 생각할 거리가 무조건 담겨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장점들 속에서 단점 하나를 콕 짚어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이렇게 지성이 아니라 나쁜 취향에 의존해 찾아낸 과거들을 기록해간다. 쓰디 쓴 것, 쓰레기 같은 것들만 주워먹는 참 슬픈 인생을 보낸다. 차라리 수만 가지 결점들 가운데에서
우연히 단 하나의 미덕을 발견하는 사람은 더 운이 좋다. 대화에서는 유창함보다 자제력이 더 중요하다. 상대와 분위기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라. 대화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난다. 살면서 가장 흔한 행위지만 이것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도 없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점수를 따거나 잃는다. 서면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한데 지성이 즉흥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일상의 대화에는 얼마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는가. 노력한 사람들은 혀에서 영혼의 맥박을 느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내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은 기술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의복처럼 간결해야지 치렁치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친구끼리의 대화는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담소에서는 더 격식을 갖춰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분위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꼬투리를 잡았다간 꽉 막힌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세무서 직원처럼 계속 새로운 의견을 물었다간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아주 생색을 내며 말해줄 것이다. 대화에서는 유창함보다는 자제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쉽게 믿고 좋아하지 말라. 거짓이 매우 흔하기에 믿음이 이례적이어야 한다. 쉽게 믿지 말고 쉽게 좋아하지 말라.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 서서히 믿는다. 거짓말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례적이어야 한다.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은 나중에 모욕당한다. 하지만 한편 다른 사람의 말에 의심을 밝혀서도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나 기만자로 만들면 무례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역시 신뢰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솔한 행동으로 쉽게 애정을 쏟는 것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기만당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것이 실생활에서 더 위험한 기만이다. 우정은 묻어내야 한다. 기분의 노예처럼 굴지 말라. 교제를 깰 것처럼 굴지 말라. 특히나 우정에서는 더 묻어내야 한다. 지나치게 쉽게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서다.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상상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쏟아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민하게 굴어서 티끌같이 하찮은 부분에서도 발끈한다. 가시적인 증거까지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그들의 기분을 살펴야 한다. 표정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대단히 사소한 점조차 느닷없이 불쾌해하기 때문이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기분 때문에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기분의 노예, 시시콜콜 꼼꼼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마음은 단단하고 오래 참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이다. 오랜 우정을 쌓아라. 친구는 소금 같은 존재이니 많을 필요는 없다. 친구들을 이용한다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더 좋다. 대화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서신 교환이 아주 적합한 사람이 많은 것이다. 거리를 두면 가까이에서는 참을 수 없던 몇 가지 실수가 희미해진다. 친구는 그냥 즐거운 것 이상으로 유용한 존재다. 그 자체로 좋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신뢰, 호혜 그리고 진리. 친구는 모든 면에서 누군가의 전부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그들을 알아보고 친구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적다.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상이다.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처음엔 좀 어색해도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니 안심하라. 최고의 친구들은 소금 같은 존재다. 황무지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없는 것이 더 슬프다. 우정은 선을 키우는 악을 줄인다. 우정은 불행에 대항할 유일한 수단이고 영혼의 자유로운 호흡이다.